우리는 보통 착한 사람이 되라고 배웁니다. 하지만 쇼펜하우어는 말했습니다. 도덕이란 강자의 무기가 될 수도 있지만 약자의 족쇄가 될 수도 있다고. 도덕이라는 이름의 기만. 길을 걷던 한 사람이 쓰러진 행인을 발견했다. 그는 잠시 멈춰 서서 고민했다. 도와주는 것이 옳을까? 아니면 모른 척 지나쳐야 할까? 하지만 중요한 것은 그가 어떤 선택을 하느냐가 아니라 그 선택의 근원이 무엇이냐는 점이다. 도덕은 흔히 선한 의지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여겨진다. 하지만 과연 그러한가? 누군가를 돕는 행위는 진정한 선의에서 비롯된 것일까? 아니면 그 행동을 함으로써 얻게 될 사회적 평판 때문일까? 착한 사람이라는 인정을 받고 싶은 욕망, 도덕적인 인간이라는 이미지를 유지하고 싶은 마음. 이러한 동기가 없다면 사람들은 여전히 도덕적인 행동을 할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스스로를 도덕적인 존재라고 믿고 싶어 한다. 하지만 현실에서 도덕적 행동이란 대부분 자기 자신의 이익과 연결되어 있다. 타인을 돕는 행위는 결국 자신의 죄책감을 줄이고 주변 사람들에게 긍정적인 이미지를 심어주기 위해 이루어진다. 도덕적 규범을 어기는 사람은 사회적으로 배척당할 위험이 있으며 반대로 도덕적이라는 인정을 받으면 더 많은 신뢰와 기회를 얻는다. 그렇다면 도덕이란 과연 타인을 위한 것인가? 아니면 결국 자신을 위한 것인가? 역사를 돌아보면 도덕이란 권력자들이 사회를 통제하기 위해 만든 도구였음을 알 수 있다. 강자는 도덕을 이용해 약자를 억압했고 사회적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특정한 규범을 강조했다. 정직하라, 성실하라, 남을 배려하라. 이런 말들은 겉으로 보기엔 아름답지만 실상은 순응하는 자들을 만들어내기 위한 명령과도 같다. 도덕적인 인간이 되라는 것은 결국 자신을 희생하라는 말과 다르지 않다. 하지만 그 희생은 누구를 위한 것인가? 정작 도덕을 만든 자들은 그 규범을 따르지 않으면서도 대중들에게는 철저한 도덕성을 요구한다. 그러나 이러한 현실을 받아들이고 체념할 필요는 없다. 오히려 이를 직시함으로써 더 현명하게 세상을 살아갈 수 있다. 도덕을 맹목적으로 따르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이해하고 활용할 필요가 있다. 사람들은 도덕을 중요하게 여긴다. 그렇다면 그 가면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세상은 도덕적인 사람이 아니라 도덕적인 사람처럼 보이는 자들에게 기회를 준다. 진정한 도덕성을 갖추는 것보다 사회가 원하는 도덕적 이미지를 만드는 것이 더 중요하다. 어떤 이는 말한다. 정직해야 한다. 성실해야 한다. 하지만 정직하다는 이유로 모든 것을 털어놓는 것이 과연 현명한가? 성실함이란 과연 무엇인가? 자신의 삶을 지키고 발전시키기 위해서라면 세상이 강요하는 도덕적 잣대에 휘둘릴 것이 아니라 그것을 전략적으로 사용할 필요가 있다. 도덕을 비판한다고 해서 비도덕적인 인간이 되라는 말이 아니다. 오히려 도덕을 제대로 이해해야 한다. 그것이 만들어진 이유를 알고 그 틀 속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고민해야 한다. 착한 사람이라는 이미지를 갖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진짜 착한 사람이 되는 것은 중요하지 않다. 현실에서는 선량함보다는 지혜로움이 더욱 가치 있다. 도덕을 가면처럼 활용할 수 있다면 세상은 훨씬 더 유리하게 작용할 것이다. 결국 도덕이란 인간이 만들어낸 하나의 규칙일 뿐이다. 그것이 본질적인 선과 악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다. 도덕을 지키는 것은 선택의 문제이며 그것을 지키면서도 자신의 삶을 능동적으로 설계하는 것이 중요하다. 도덕을 맹목적으로 따르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이해하고 주도적으로 활용할 때 비로소 진정한 자유를 얻을 수 있다. 이기심이 곧 인간의 본질이다. 어린아이가 태어나자마자 울음을 터뜨리는 이유는 단순하다. 배가 고프거나 불편하기 때문이다. 본능적으로 자신의 욕구를 채우기 위해 울며 요구하는 것이다.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자신이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 행동한다. 이기심은 결코 후천적으로 만들어진 것이 아니다. 그것은 인간의 가장 본질적인 속성이다. 하지만 사회는 이를 부정한다. 남을 먼저 생각해야 하며 이타적인 사람이 되어야 한다고 가르친다. 겉으로 보기엔 아름다운 가르침이다. 그러나 현실에서 성공하는 사람들을 보면 그들은 결코 자신을 희생하지 않는다. 오히려 자신이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 철저히 계산하고 행동한다. 단, 그들은 자신의 이기심을 드러내지 않는다. 이타적인 척하면서도 결국 자신의 이익을 극대화한다.
이기심을 숨기는 법을 아는 사람들은 오히려 더 큰 신뢰와 존경을 받는다. 남을 돕는다는 명목으로 자신의 이미지를 포장하고 사회적 신뢰를 얻으며 더 많은 기회를 만든다. 이타적인 행동처럼 보이지만 그 기저에는 철저한 자기 이익이 깔려 있다. 그렇다면 도덕적으로 보이는 행동이란 결국 자신을 위한 것인가? 타인을 위한 것인가? 사회가 이기심을 나쁜 것이라 비판하는 이유는 간단하다. 누군가가 자신의 이익을 우선하게 되면 질서를 유지하는 것이 어려워지기 때문이다. 국가가 국민에게 애국심을 강조하는 이유도 같다. 개인이 자신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두기보다 국가를 위해 희생하도록 만들기 위해서다. 기업이 직원들에게 성실함을 요구하는 것도 같은 원리다. 그들이 원하는 것은 직원들의 성공이 아니라 조직의 이익을 위해 헌신하는 사람들이다. 이런 구조 속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단순한 이기심이 아니라 지혜로운 이기심이 필요하다. 무조건적인 자기중심적 태도는 오히려 배척을 당하지만 이기심을 효과적으로 감추고 조율할 줄 아는 사람은 더 큰 성공을 거둔다. 인간관계에서도 마찬가지다. 모든 관계는 이익을 중심으로 형성된다. 무조건적인 희생이 아니라 서로에게 이익이 되는 관계를 형성하는 것이 중요하다. 착한 사람이 되는 것이 목표가 되어서는 안 된다. 세상은 착한 사람보다 착해 보이는 사람에게 유리하게 돌아간다. 사람들은 겉으로 보이는 이미지에 반응한다. 그러므로 중요한 것은 선량함이 아니라 자신을 어떻게 보이게 할 것인가다. 이기심을 부정하지 말아야 한다. 오히려 그것을 인정하고 활용해야 한다. 진정한 승자는 자신의 본능을 이해하고 그것을 사회적으로 받아들여지는 방식으로 사용하는 사람이다. 단순한 이타심이 아니라 균형 잡힌 이기심이야말로 현실을 능동적으로 바꾸는 힘이 된다. 위선적인 도덕이 만들어낸 사회적 거짓말. 길을 가다 모르는 사람이 도움을 요청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한 번쯤 망설인다. 돕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면서도 혹시 불이익을 당하지 않을까 걱정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막상 다른 사람들이 지켜보고 있다면 고민 없이 손을 내미는 경우가 많다. 왜일까? 그것은 진정한 선함이 아니라 타인의 시선을 의식한 선택이기 때문이다. 사람들은 도덕을 중요한 가치라고 말한다. 정직해야 하며 성실해야 하고 남을 배려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실제로는 정직한 사람이 가장 먼저 이용당하고 성실한 사람이 가장 쉽게 희생당하며 배려하는 사람이 손해를 본다. 사회는 도덕을 강요하지만 정작 도덕을 실천하는 사람들에게 돌아오는 보상은 없다. 오히려 세상은 도덕적인 사람보다 도덕적인 척하는 사람들에게 유리하게 작용한다. 역사적으로도 도덕은 권력을 가진 자들에게 유리하도록 만들어졌다. 종교와 법, 교육을 통해 도덕적 기준이 형성되었지만 그 기준을 만든 자들은 자신들에게 유리한 방식으로 규범을 설정했다. 권력자들은 정직과 희생을 미덕으로 강조하며 대중들이 순응하도록 유도했다. 반면 그들은 자신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규범을 적용하며 도덕을 도구처럼 사용했다. 사회적 관계에서도 마찬가지다. 사람들은 겉으로는 배려와 도덕을 중시하는 듯 보이지만 그 속을 들여다보면 철저히 자신의 이익을 계산한다. 정직한 친구보다는 유능한 친구를 선호하고 배려심 깊은 동료보다는 기회를 가져다 줄 수 있는 동료를 더 가치 있게 여긴다. 도덕을 강요하는 사람일수록 자신의 이익이 걸려 있을 때는 그 원칙을 쉽게 저버린다. 이런 현실을 알면서도 많은 사람들은 도덕을 맹목적으로 따른다. 도덕을 지켜야 인정받을 수 있다는 생각이 깊이 자리 잡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도덕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이해하고 활용하는 것이다. 진정으로 강한 사람들은 도덕을 이용할 줄 안다. 정직한 이미지가 필요할 때 정직하게 행동하고 이타적인 모습이 필요할 때 도움을 베푼다. 그러나 그 모든 행동의 기저에는 철저한 자기 이익이 깔려 있다. 도덕적이어야 한다는 강박에서 벗어나야 한다. 중요한 것은 사회가 요구하는 도덕적 인간이 되는 것이 아니라 도덕을 전략적으로 활용하는 것이다. 말과 행동을 적절히 조율하고 필요할 때는 이타적인 모습을 보이면서도 자신의 본질적인 목표를 놓치지 않는 것이 진정한 지혜다. 세상은 단순히 착한 사람을 원하지 않는다. 사람들은 겉으로는 도덕을 강조하지만 결국 신뢰하고 따르는 것은 강한 사람이다.
도덕을 단순히 따라가기만 해서는 이용당하기 쉽다. 그것을 능숙하게 다루고 필요할 때 활용할 줄 아는 사람이 결국 승자가 된다. 허울뿐인 도덕에서 벗어나기 위한 방법. 사람들은 도덕을 이상적인 가치로 여긴다. 정직하고 성실하며 타인을 배려하는 것이 바람직한 삶이라고 배운다. 그러나 현실에서 도덕을 맹목적으로 따르면 오히려 이용당하기 쉽다. 세상은 도덕적인 사람이 아니라 도덕을 효과적으로 활용하는 사람들에게 유리하게 돌아간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이 허울뿐인 도덕 속에서 자신을 지키고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있을까? 첫 번째로, 도덕을 따르기 전에 그것이 누구를 위한 것인지 생각해야 한다. 사회가 요구하는 도덕적 행동이 정말로 모두에게 이로운가? 아니면 누군가에게만 유리한 기준인가? 많은 경우 도덕적 규범은 누군가의 이익을 위해 설정된다. 정직해야 한다는 규범은 누군가를 속이지 않도록 만들지만 그 규범을 만든 자들은 자신에게 유리할 때만 정직을 따진다. 성실하라는 가치는 조직을 위해 개인이 희생하도록 유도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도덕을 무조건적으로 받아들이기보다 그것이 어떤 목적을 가지고 있는지 분석하는 것이 필요하다. 두 번째로, 도덕적 이미지를 효과적으로 활용해야 한다. 사람들은 겉으로 보이는 것에 쉽게 속는다. 정직한 사람처럼 보이는 것이 실제로 정직한 것보다 더 중요할 때가 많다. 사회는 도덕을 따르는 사람보다는 도덕적으로 보이는 사람에게 기회를 준다. 따라서 현실적으로 살아가려면 도덕적 가치를 맹목적으로 따르는 것이 아니라 상황에 맞게 도덕적 이미지를 조율할 줄 알아야 한다. 세 번째로, 무조건적인 희생을 피해야 한다. 도덕적 기준을 철저히 지키며 살아가는 사람들은 쉽게 이용당한다. 세상은 이타적인 사람을 칭찬하지만 정작 그들이 희생한 만큼 보상해주지 않는다. 중요한 것은 자신의 이익을 지키면서도 남들에게 긍정적인 이미지를 주는 균형을 찾는 것이다. 착한 사람이 아니라 지혜로운 사람이 되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도덕을 따를 것인지 말 것인지 선택하는 주체가 되어야 한다. 도덕은 강요받는 것이 아니라 선택하는 것이다. 필요할 때는 따르고 필요하지 않을 때는 적절히 거리를 둘 줄 알아야 한다. 세상이 정한 기준에 맹목적으로 따르는 것이 아니라 그 기준을 이해하고 활용하는 것이 중요하다. 세상은 단순히 도덕적인 사람에게 보상을 주지 않는다. 오히려 도덕을 전략적으로 활용할 줄 아는 사람이 더 큰 기회를 얻는다. 현실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도덕을 강요받는 존재가 아니라 그것을 다루는 존재가 되어야 한다. 그래야만 허울뿐인 도덕에서 벗어나 자신의 삶을 온전히 통제할 수 있다. 도덕을 이용하는 자와 도덕에 이용당하는 자. 세상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다. 도덕을 이용하는 사람과 도덕에 이용당하는 사람. 표면적으로는 모두가 같은 도덕적 가치를 공유하는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한쪽은 도덕을 전략적으로 활용하고 다른 한쪽은 맹목적으로 따르다 희생당한다. 이 차이가 인생의 방향을 결정짓는다. 도덕을 이용하는 사람들은 자신의 행동이 어떻게 보이는지를 철저하게 계산한다. 그들은 정직해 보여야 할 때 정직한 척하고 이타적인 이미지가 필요할 때만 남을 돕는다. 그들의 목표는 사회적 신뢰와 영향력을 확보하는 것이다. 도덕을 지킨다는 인상을 주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많은 이득을 얻을 수 있음을 알고 있다. 반면 도덕에 이용당하는 사람들은 선한 행동이 반드시 보상받을 것이라 믿는다. 그러나 현실은 그렇지 않다. 그들은 자신의 희생이 결국에는 인정받을 것이라 기대하지만 세상은 그들에게 보답하지 않는다. 역사 속에서도 도덕을 전략적으로 활용한 사람들은 성공을 거두었다. 정치 지도자들은 겉으로는 국민을 위한 도덕적 리더를 자처하지만 실제로는 자신의 권력을 공고히 하기 위해 도덕적 명분을 내세운다. 기업가들은 사회적 책임을 강조하며 윤리적인 경영을 추구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이면에는 브랜드 가치를 높이기 위한 철저한 계산이 숨어 있다. 그들은 도덕적 이미지를 무기로 사용한다. 반면 도덕적 신념을 절대적으로 믿고 따르기만 했던 사람들은 현실에서 큰 대가를 치렀다. 약속을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고 배웠지만 상대방이 그 원칙을 악용하면 손해를 보는 것은 본인뿐이다. 남을 돕는 것이 선한 행동이라 생각하지만 이용만 당하고 버려지는 경우가 허다하다. 현실에서는 도덕이 아니라 힘이 룰을 정한다. 그렇다고 해서
도덕을 완전히 배척해야 한다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도덕을 제대로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어야 한다. 중요한 것은 언제, 어디서, 어떻게 도덕을 사용할 것인가다. 도덕을 이용하는 사람들은 세상을 있는 그대로 본다. 그들은 도덕이 이상적인 가치가 아니라 사회적으로 만들어진 도구라는 점을 이해한다. 그래서 필요할 때만 도덕적 가면을 쓰고 필요하지 않을 때는 그것을 내려놓을 줄 안다. 반면 도덕에 이용당하는 사람들은 도덕을 절대적인 원칙으로 믿고 결국 그것이 자신을 보호해 줄 것이라 기대한다. 그러나 세상은 순진한 사람을 지켜주지 않는다. 결국 도덕을 능동적으로 활용하는 사람이 승자가 된다. 겉으로는 도덕적인 이미지를 유지하면서도 실제로는 자신의 이익을 철저히 계산하는 것. 그것이야말로 도덕을 주도적으로 다루는 법이다. 능동적으로 도덕을 다루는 법. 세상은 도덕을 강조하지만 그 도덕을 어떻게 사용할지는 가르쳐 주지 않는다. 도덕을 맹목적으로 따르면 쉽게 이용당하고 무조건 거부하면 배척당한다. 중요한 것은 도덕을 능동적으로 다루는 법을 아는 것이다. 도덕은 강요받는 것이 아니라 필요한 때에 활용하는 도구가 되어야 한다. 첫 번째 원칙은 도덕적 이미지를 만들어라. 사람들은 겉으로 보이는 것에 반응한다. 정직한 사람이 되는 것보다 정직한 사람처럼 보이는 것이 더 중요하다. 신뢰는 보이는 행동에서 만들어진다. 상황에 따라 적절한 도덕적 태도를 보일 줄 알면 사람들은 그 이미지를 받아들이고 더욱 신뢰하게 된다. 두 번째 원칙은 도덕을 내세울 타이밍을 아는 것이다. 모든 상황에서 도덕적일 필요는 없다. 그러나 사회가 원하는 도덕적 행동을 보여줄 순간을 포착하면 강한 영향력을 얻을 수 있다. 직장에서 성실한 태도를 보이며 신뢰를 쌓거나 인간관계에서 배려심 있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은 중요한 전략이 될 수 있다. 하지만 이것이 지나치면 오히려 이용당할 수 있음을 기억해야 한다. 세 번째 원칙은 맹목적인 희생을 피하는 것이다. 남을 돕는 것은 좋은 일이지만 그로 인해 자신이 손해보는 관계가 계속된다면 멈춰야 한다. 도덕적인 태도를 유지하면서도 자신의 이익을 해치지 않는 선을 정해야 한다. 도덕적 행동이 결국 자신에게도 이득이 되는 방식으로 조율할 필요가 있다. 네 번째 원칙은 도덕적 기대를 역이용하는 것이다. 사람들은 도덕적인 행동을 하면 반드시 보답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현실에서는 그렇지 않다. 오히려 도덕적 행동을 한 후 그 가치를 적극적으로 드러내야 한다. 스스로의 선행을 조용히 감추는 것이 미덕이라지만 도덕적 행동을 보여주었을 때 제대로 평가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그래야 그것이 단순한 희생으로 끝나지 않고 자신의 사회적 위치를 높이는 데 기여한다. 마지막 원칙은 도덕을 무기가 아닌 방패로 사용하는 것이다. 도덕을 앞세워 타인을 공격하는 것은 위험한 전략이다. 오히려 도덕적 이미지를 방패 삼아 자신의 입지를 굳히는 것이 현명하다. 공격적인 태도로 도덕을 활용하면 언젠가 역풍을 맞을 수 있지만 방어적으로 사용하면 오히려 보호받을 수 있다. 도덕적 기준을 남에게 강요하기보다 스스로의 보호막으로 활용하는 것이 장기적으로 더 효과적이다. 결국 도덕을 능동적으로 다루는 법을 아는 것이 중요하다. 무조건적인 선함도 무조건적인 냉혹함도 답이 아니다. 필요한 순간에 도덕을 활용하고 적절한 거리에서 조율할 수 있을 때 비로소 도덕은 강요가 아니라 도구가 된다. 그리고 그 도구를 가장 효과적으로 다룰 줄 아는 사람이 결국 이 세상을 주도하게 된다. 우리는 착한 사람이 결국 인정받는다고 배웁니다. 하지만 쇼펜하우어는 말했습니다. 세상은 착한 사람을 이용할 뿐 결국 필요한 건 착한 행동이 아닌 착한 이미지를 다루는 능력이라고.